안녕하세요. 최신특허TV의 김준수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핵심 전해질 관련해가지고 첨보라는 기업의 특허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면은 바로 리튬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을 말을 하고요. 리튬이온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동시키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이 이동되게끔 하는 그런 드라이버, 매개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렇게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현재는 액체 상태인 것을 말을 하고, 현재는 액체 상태에 있는 거가 이제 상용화된 거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이 전해질이 바로 고체 형태로 이루어진 게 전고체 배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해질이 이제 액체 상태인 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허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해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은, 먼저 리튬염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리튬염이 바로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고, 이게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전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염을 용해시키는 액체가 이제 유기용매가 있는데, 이 리튬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유기용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액의 성격을 결정하는 첨가제가 들어가고, 이 첨가제도 2차전지 성질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가수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해액이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냐 살펴보면은, 바로 리튬 이온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튬 이온을 잘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작동되는 동안에 전해액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언제나 작동될 수 있도록 어는 점은 낮고 끓는 점은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얼지 않고 여름에도 끓지 않는 그러한 안정적인 성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좋은 전해질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핵심 전해질이 5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LiPF6 요거가 이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해질을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특수한 전해질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iFSI를 주요하게 살펴볼 거고요. 바로 이 전해질을 활용하면은 배터리 안전성 향상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도 배터리 방전이 억제가 된다. 그래서 요즘에 그 저온,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춥다 보니까 전기차들이 작동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해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LiFSI, 그러니까 F 전해질이라고 하면은 이 범용적인 전해질 LiPF6에다가 이제 추가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iPF6만 사용한 배터리의 경우에는 그 좀 충방전 능력이 그 300회 정도 충방전했을 때 60% 수준을 감소했는데, 이 LiFSI를 딱 추가시켜 주니까, 특수 전해질을 추가시켜 주니까 충방전 능력이 이제 300회 충전 방전했을 때도 80% 이상으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방전 능력이 잘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특수 전해질이다, 이거겠죠. LiFSI가요. 그러니까 F 전해질이. 그다음에 이 P 전해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P 전해질도 바로 범용적인 LiPF6에다가 추가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하고, 이걸 추가해도 이제 적응 용량으로도 배터리 성능이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보의 그 IR 자료를 보면은 중장기 투자 계획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이 F전LG LIFSI가 가장 많은 그런 증설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주요하게 향후 시장에서 확대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최근에 LIFSI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LiPF6가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LIFSI랑 LiPF6랑 이게 가격적으로 비슷해지니까 비슷할 바에야 좋은 전해질 더 쓰지, 이런 식의 인식이 시장에서 마련됨으로써 이 LiFSI라는 F 전해질이라고 하는 그 전해질이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튼 이 특수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좀 비싸다 보니까, 이 비싼 그 원가를 어떻게든 절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첨보의 IR 자료를 보면은 바로 이 LiPO2F2 이 전해질과 LiFSI 이 전해질의 그 공정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신규 공정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원가를 엄청나게 낮추겠다. 그래서 거의 50% 이상 원가를 낮춰가지고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양산 계획이 많은 LiFSI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제조 원가를 50% 이상 절감한 세계 유일한 신규 공법을 개발함으로써
시장 60%를 이제 선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고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범용적이고 저렴한 원료를 사용하는 공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첨보가 20년도 6월에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하면서 내놓은 최종 보고서를 보면은 아까 위에서 언급한 그 고가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가의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이 수승률, 그러니까 출발 물질 대비해 가지고 나오는 수율을 얼마나 잘 설정했는지, 얼마나 잘 얻어냈는지, 그래서 그 수율을 빨리, 그러니까 잘 50% 이상으로 얻어내게끔 하는 이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년도 과제거든요. 20년도 과제에 바로 고가의 원료인 CSA를 투입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정을 개발했었는데, 이제는 이 고가의 원료 사용하지 않고 범용적으로 저렴한 원료를 사용해서 LiFSI F전해질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23년도 1월에 그 특허가 나온 게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첨보 신소재, 첨보 BLS 다 자회사들이죠. 자회사들과 첨보가 이제 공동 특허로 이렇게 내놓은 특허가 있는데요. 바로 LiFSI의 제조 방법과 관련된 특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배경 기술에서 설명하고 있죠.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LiPF6에다가 LiFSI를 추가했을 때에는 바로 배터리 성능이 좋아진다,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반응하는 용액 중에 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HF라고 하는 불순물이 발생해가지고 이 불순물로 인해 전지의 용량이 단축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어떻게 용액에서 제거를 해야 되느냐가 막 기술적인 이슈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원료 물질보다 물과 더 잘 반응하는 물질을 안에 넣어주면은 물을 싹 반응을 딱 뽑아내버리니까 이 원료 물질과 물이 반응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특허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과 엄청 잘 반응하는 플루오르설폰산 함량을 수분량 대비 1대2 또는 1대6 정도로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물이 그 LiFSI 원료와 반응하는 일을 없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허를 내놓은 게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응 결과물 내에 LiFSI 순도가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불순물들 많이 없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플루오르설폰산이라고 하는 거를 수분 함량 대비 1대2 내지 1대6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플루오르설폰산을 여기 이렇게 넣어주니까 바로 물이 플루오르설폰산이라는 게 반응해서 나가기 때문에 LiFSI 원료와는 반응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F전해질의 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수분량 대비 1대1 내지 1대6으로 넣는다고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넣었을 때는 F전해질의 수율이 80%가 이렇게 넘어가는 수율을 이렇게 얻었지만 그 범위가 바뀐 경우에는 80% 아래의 수율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그 1대2 내지 1대6의 그 범위대로 그렇게 넣어줘야지 수율이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특허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에 공개가 된 특허가 있고요. 바로 이제 이것도 또 첨보랑 첨보 자회사들이랑 같이 공동 특허로 낸 특허인데요. 이것도 바로 F전해질의 제조 방법과 관련된 특허인 거고요. 아까는 물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물을 어떻게 제거를 해서 LiFSI 전해질의 순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저온 공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그 용매의 그 비율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비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LiFSI 그 전해질의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이 그 반응을 이루어져 가지고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해 가지고 리튬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리튬염을 만드는 그 공간에 이제 그 반응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 용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특허를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반응이 저온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고온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온에서 이루어지면은 불순물이 생성이 적어져서 아주 좋은데 아무래도 저온이다 보니까 화학적으로 반응이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만들어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반응 시간이 길어져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고온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반응 시간이 빠른 반면에 불순물이 많아진다. 그래서 불순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에서는 바로 저온에서 공정을 시키면서도
그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카보네이트 용매와 니트릴계 용매를 8대2 또는 95대5로 섞었을 때에 아주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특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도씨로 아주 낮은 온도로 3시간 동안 교반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용매의 비율대로 이렇게 반응을 시켰을 때가 바로 실시의 1부터 5까지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9대1로 반응했죠. 아까 그 범위가 8대2에서 95대5 사이니까 9대1이면 이 범위 안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9대1로 이 9대1 범위로 이렇게 반응시켰을 때와 그 아닐 때를 이렇게 비교해서 실험해봤더니 바로 이 특허에서 얘기하는 그 범위대로 실험을 했을 때 이 10도씨라고 하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수율이 이렇게 85% 이상을 높으면서도 반응 시간이 4시간 이내로 형성되더라. 그러니까 매우 좋더라. 그 비교예를 보니까 따르게 섞었을 때는 반응 시간이 엄청 길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생산성이 너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특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율대로 용매를 배합했을 때 바로 반응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응 시간이 길어져서 수율이 떨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특허가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특허들은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특허의 내용들만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특허가 등록이 되면 등록되는 내용도 한번 제가 어떻게 등록되는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